개찰구? 말을 몰라가지고 개찰구한테 나를 외계인처럼 보더니 개찰구? 어떡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좀 힘차게 말해. 부산행 열차는 몇 시에 있습니다. 몇 번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열차는 몇 번에 들어옵니다. 이따 철저박지 뭐하니? 우리 집엔 가져가다야. 바가지를 푼다야. 기까지 필요 없어.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은정이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강원도 원주로 제가 초대 손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는 13년 됩니다. 지난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예. 제가 고향을 떠난 지는 2009년도에 떠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예. 제가 고향을 떠나서 지금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예.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또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가 이 생각에 격시의 지감을 느낍니다. 10년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제가 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예. 그 누군가 물으면 대한민국에 온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예. 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했거든요. 예. 탈출했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예. 존재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지난 오늘까지 날이 갈수록 감사한 거는 나도 이런 존재였구나. 네, 내가 너무 귀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람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그 선택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예. 선택인가. 예.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바로 저는 대한민국 생활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면 대한민국으로 온 것입니다. 오, 세상에 네. 가장 위대한 선택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간부하셨어요? 네, 단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예. 원래 그런 특수기관에 있었거든요. 예. 특수기관에 있다가 예. 철도에서 또 조직비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단간부로 한 40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성장하다 나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그죠? 북한은 계급 사회니까 네, 아버지가 단간부면 아들도 단간부로 가는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쵸. 그 뭐 청년동맹하면 다음 네. 단계는 당일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네. 스스로 포기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예. 함흥에서 예. 철도에서 일했거든요. 철도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네.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학생으로 공부하시면서 매일 저기 KTX 철도. 타고 네, 그렇죠. 다니신다면서요. 네, 어땠어요? 놀랍죠. 북한 보면 최대 구팽이, 그 다음에 구팽이 있고, 그 다음에 준구팽이 있거든요. 네, 그냥 네. 완행 일반 네. 열차 있습니다. 이게 구수가 있는데 네. 북한의 네. 철도는 예. 그 두만강에서 평양까지 가고 평양에서 두만강 가는 게 원래 1열차, 2열차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혁명의 성지 백두산 이게 나오면서 예. 평양 해산행을 1열차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양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도 갔습니다. 서울에서 나가는 열차는 호수고 예. 거꾸로 들어오는 거는 짝수거든요. 1열차, 2열차, 예. 3열차, 4열차 이렇게 예. 되거든요. 예. 평양 해산행을 1열차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해산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가는 게 몇 시간 걸릴까요? 구팽을 한다면은 약 14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그 완전히 돌아갈 때 90년대 이때는 14시간 정도 갔거든요. 예. 밤에 타면은 자고 나면 아침에 평양에 들어가거든요. 할 때 네. 평양역 내리면은 가장 가슴 뿌듯한 게 7시에 내리면 안개가 쫙 펴오르는데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예. 할 때 거기 막 웅장한 음악과 함께 나오니 그게 영 긍지스러웠거든요. 예, 예. 그런 생각나는데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게 첫째, 예. 한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거든요. 네. 티켓 떼는데 북한은 열차표 티켓 떼는 게 장사진입니다. 그렇지. 매표 행위가 심하거든요. 야매로 팔거든요. 1,000원짜리가 10,000원, 20,000원씩 하거든요. 10배, 그래요. 20배, 어떤 데 맞아요. 50배도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없어서 못 못 가지. 팝니다. 그리고 저는 철도에 있으니까 뭐 가면 출표 한 장 떼라고 하면 떼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가자마자 줄 서서 뚝 떼고 그 다음에 열차 연차가 안 되고 이 열차 놓치면 다음 열차 또 있는 거예요. 바로.
무슨 열차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열차 하나 탑니까? 이거 놓쳐도 내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요. 고속버스 없으면 뭘 합니까? 자가용이 있거든요. 그래. 아유,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있습니까? 하늘을 날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게 제가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특히 서울역 같거든요. 네. 기차표 떼가지고 네. 나갑니다. 그래서 안내원들 와서 안내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자, 서울 부산행 열차 몇 열차 개찰합니다 하면 안내원들 알려주면 우리 쭈루루 나가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개찰구 어디 있는 줄 알고 네. 다 검표하는 줄 알고 지금 저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암만 해야 무슨 이 방송 나오고 안내원 나와서 안내해 줍니까? 안 나오죠. 어머나. 이상한데 열차 시간은 이제 금방 되는데 네. 이상한데요. 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죠. 그래 사람들 오고 지금 개찰구 앞에다 놓고도 개찰구 모르니까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검열혈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그저 나갔다 어디 뭐 화장실 아니면 나갔다 출입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거기 사실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여기 개찰구 어딥니까? 그러니까 개찰구? 말을 몰라가지고 개찰구한테 나를 외계인처럼 보더니 개찰구? 어떡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예,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중국인가 해가지고 예.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예. 그러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어머나. 또 막 이러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예. 국률한 눈길을 바라면서 근데 개찰구라는 게 뭔데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차를 타야 되는데 예.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방송도 안 하는데 아까 방송 나오는데요. 예. 방송도 살랑살랑 얘기하니까 좀 힘차게 말이야. 부산행 열차는 몇 시에 있습니다. 몇 번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열차는 몇 번에 들어옵니다. 너무 이 약삭한 소리 하니까 제가 들을 게 뭡니까? 놓쳤죠 그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떡해. 황당해서 예. 어떻게 빨리 가십시오. 저 몇 번은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지금 떠나기 몇 분이라는 거죠. 빨리 내려가라고. 그다음에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그 좀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알면 그거 타고 내려가는데 예. 그저 돌아서 계단을 내려갔구나. 향해서 발삐네 삐질새라 막 뛰어 넘어갔습니다. KTX니까 예. 쫙 있는데 양쪽에 섰으니까 또 어디가 어디인지 어머나, 압니까? 맞아. 홈을 알아야 되는데 예. 7, 8남 예. 이거 다 떠나는 차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보고 이게 어느 차입니까? 예. 이거는 5호 차에 예. 무슨 C 예. 뭐 7호 차에 무슨 C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평양에서 공부할 때 일본 기록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예. 보면 일본 신간센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 게. 예. 앞에 보니까 이렇게 곱등어처럼 이렇게 삐죽한 거죠. 예, 예. 우리는 붉은교 기관차 앞에 이렇게 넓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곱등어처럼 이렇게 뾰족한데 야 멋지게 만들었네. 예. 그다음 올라가서 탔습니다. 탔는데 그래 거기 가지고 앉았는데 야 얼마나 차가 깨끗하고 깔끔한지. 그다음에 아우, 만져봤습니다. 네. 버들버들. 네, 버들버들하고 우리 연구실에도 이런 의자 없는데 일반 열차에 지금 이게 그리고 간부들이 타는 차 같아가지고 이 항성에서 한쪽 그 쪼그리가 앉았거든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데 네. 지금 우리 들어올 때도 안내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차폐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열차원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그 전무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고는 지나가고 간혹 가다가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그래요. 명씩 이렇게 할 뿐이지 예. 안 하는 거죠. 나도 그게 그 비밀이 궁금했거든요. 만한 예. 확인 기계 있거든요. 네, 네. 차 딱 누르면 어디에 장애인 앉아 있고 예, 예. 어디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예. 어른이 앉아 있다 하면 네. 이렇게 되면 확인되더라고요. 소리 북한 안 가르면 지르지. 일반 칸에 가시라요 이러겠는데 그거 없이 너무 정중하게 이렇게 하고 안내하고 해서 야 이게 서비스가 봉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지. 착실하게 하고 예. 예. 그리고 인사 하나도 찌그리지 예. 않고 그럼 나갈 땐 또 인사하고 또 나가고 맞아요. 그런데 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300km입니다. 300km. 놀랬습니다. 북한 속도가 몇이나돼요? 빠르면 100이라는 100 못 넣습니다. 철길 로반 상태가 예. 안 좋으니까 예. 화물열차 달릴 때 보면 60입니다. 60. 예. 서울의 전철이 보통 80이거든요. 예. 80, 90이거든요. 네. 그 속도보다 못합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KTX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비행기네. 그래요. 금방 지금 서울 내려 타는데 2시간 2시간 반이니까 네. 지금 여기 왔습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얼마인지 합니까? 720km입니다. 기찻길로 예. 720km인데 예.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500km 되거든요. 520km. 예, 예. 그럼 200km 모자란다 해도 그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오는가? 이건 도저히 상상 못하죠. 그래요. 너무 빠른 거죠. 일일권 아닙니까? 일일권. 그쵸.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오후에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요. 부산에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일 다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 차로 올라와서 서울에 집 오니까 저녁 7시 반 됩니다. 완전히 자동적으로 질서 의식이 딱 잡힌 딱 잡혀 것 있고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싸움도 안 합니다. 제일 먼저 타겠다고 막 배랑 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간단한 트렁크 안에 팩 하나 메고 아니면 간단하게 노트북 가방 해서 거기 와이파이 다 되니까 지금 기차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 글 쓰고 대학생들은 과제를 하고 이야. 저는 이거 보고 야, 대학생활 여기서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북한에다 참- 전화할 때 예. 바로 이렇습니다 하니까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무슨 대학 졸업하셨어요? 네, 평양철도대학 졸업했습니다. 아, 평양철도대학이요? 예. 그래서 그 졸업하고 함흥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 김일성 청년동맹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보위대에서 일하다가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사시면서 공부를 하셨겠네요. 기숙사 생활 하셨나요?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생활하셨나요?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어땠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또 막 겹칠 때였으니까 예. 많이 배고프고 춥고 하고 굉장히 힘든 기억밖에 없거든요. 예. 공부하는데 그 필요한 필기도구라든가 네. 우리말하면 만년필, 예, 말하면 원주필, 예. 볼펜 이런 거 부족했거든요. 네, 그다음 이런 도서들 및 학습장 필기도구, 학습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이 좀 부족하다 나니까 네. 거의 많이 힘들었던 이런 기억이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평양인데도 그래요? 네, 평양인데도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예. 고난의 행군 시기, 그 다음에 김일성 사망 예. 이거 다 겪었거든요. 북한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격변의 시기 평양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예. 나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예.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평양의 모든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되는지 그런 거 제가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평양 주민들이 충성심 그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람은 그 대가의 존재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충성을 바치면 충성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다가 이 땅을 떠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당과 수령의 기억 속에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하다고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삶을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네. 투쟁해오고 전진해왔던 우리 네. 평양 시민들이 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야, 이게 아니구나. 맞아요.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직위를 해먹고 예. 또 직업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인민봉사총국이라든가 예, 예. 또 대무역관리국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은 달러도 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힘 있고 자기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챙겨서 예. 자기 뒷주머니에 감추는 거죠. 그렇죠. 또 간부들은 자기가 직책 있을 때 또 예. 권력으로 또 해먹는 거죠. 맞아요. 그거 하면서 밑에 일반 백성들은 야 이게 아니구나. 아무리 위를 쳐다봐도 우리한테 잘해지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도 당을 믿고 천만리 따라왔는데 행복의 그쵸. 만리가 온다는 게 그게 언제냐 이겁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평양에 있을 때 합회 계획을 했거든요. 네, 네. 합회 교환 팍 하면서 몽땅 물이 됐거든요. 돈이 다 그냥 하늘로 날아났다. 그렇죠, 그렇죠. 와, 말씀이에요.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야, 이게 북대기. 화장지도 쓰지 못한 이 북대기 이건 필요 없다 해가지고 따라바이 달러와 할아버지 합성어 아닙니까? 저는 예. 따라바이 따라바이라고 평양에 해요? 있을 때 처음 봤는데 예. 100달러 보니까 예. 할아버지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러와 할아버지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 달러와 할아버지 합성어를 표현하는 게 따라바이 이러거든요. 야, 따라바이 최고야. 엔 아니면 달러에 써야 돼. 우리 불구 대천이 원수라고 하는 미제 침략자들이 돈은 그렇게 좋은 거죠. 달러 끝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보십시오. 50년대 말, 예. 60년대 초에 예. 우리가 그 기국선을 통해 가지고 예. 한 15만 이상의 우리 그쵸. 제일본 동포들 제일본 동포들이 갔잖아요. 귀국했거든요. 예. 이분들이 처음에는 북한을 사회주의 조국이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 일자리 걱정 없고 공부 다 시켜주고 집도 준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편지를 일본에 보내는데 예. 그 보이부가 다 걸러냈거든요. 야. 근데 그 쓴 편지 일부가 어떤 사람들은 초안을 쓰고 다시 네. 작성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예, 예. 편지 쓰는 거. 그쵸. 그러니까 초안이 막 이렇게 굴러다녔거든요. 네. 함흥 시내에서랑 그거 보면은 나는 사실은 우리 조국에 오면은 예. 정말 일자리도 많고 거지도 없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우리 말하면 여기 등록금이죠. 예. 일전 한 푼 돈 안 내고 학교 보낸다. 그다음 무상 치료해 준다. 이 말이 와서 내가 왔는데 이게 아니다. 사람들이 얼굴은 표정이 어둡고 예. 거리는 거무칙칙하고 사람들은 활기 없고 예. 희망이 안 보인다. 괜히 여기 왔다고 후회하는 편지 막 쓴 게 어느 날 우연하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의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것도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예.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편지인지 몰랐거든요. 뭐 한문자도 쓰고 예. 또 한글도 몇 글자 있고 거의 막 삐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자기 예. 친척한테 그랬겠죠. 아버지라든가 예. 고모라든가 이런 데 보낸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 여기와 살다가 예. 그 이후에 다시 일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그 동포들이 조국방문단을 예. 통해 가지고 숱한 애인이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함흥을 비롯해서 저희가 살고 있던 함흥 뒤 아파트도 보면 거의 다 한 60%가 귀국자거든요. 그 아파트 자체가. 근데 예.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예. 자그마한 그 성경책 갖고 왔거든요. 어. 근데 훗날에 거기 다 들킨 거. 어떡하냐. 와서 자기네 절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성경 보고 하다 예. 나니까 거기 들킨 거죠. 그래서 얘들 아버지가 다 수용소 간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버지가 없구나. 그 저희 친구들 아버지가 없어요. 야, 난 너네 아빠 기가 어디 막히다. 갔냐? 몰라. 아버지 없어. 막 이러는 거죠. 야.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 한국말 겨우 하더라고요. 예. 조선말을. 예. 어서 오세요. 남편 따라왔겠지. 그 남편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일본 여인들도 있었고 예. 또 제일 귀국 동포들도 예. 있었거든요. 우리 조선 예. 사람들도.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조선말도 잘 못했지만은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그때는 야 이게 뭐야 우리 조상이 차라리 발산 투쟁해서 우리 줄기가 백두산 줄기면 좀 좋지 않겠는가 예. 이랬거든요. 예. 우리도 할아버지를 좀 원망은 안 했지만 좀 예. 그랬으면 했거든요. 할아버지 외놈 때문에 뭘 했습니까? 저 외놈 경찰서에다 돌 하나 엿든지 어머나. 유리창 깨든지 아니면 소장농으로서 예. 뭐냐 3.7제 투쟁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가 감옥 한번 갔다 오면 어머나. 투사 가족 되지 않습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뭐 발전한다고 예.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서 애인이 들어오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째포째포하고 놀리던 얘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같이 공부하고 지지리도 예. 모서리 먹던 애들이 그 이후에 위아버리 사상되는 거죠. 훗날에는. 돈이 그래서 그냥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평양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되네. 예. 그래서 달러하고 따라봐야 하고 애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달러를 따라봐야 네, 따라봐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애인이 예. 채워거든요.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평양 가면 위안식당 가서 먹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생기면은 평양 위안식당 가서 예. 먹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예. 필기도구 살러 갑니다. 라곤 백화점이 있는데 네. 라곤 백화점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없는 백화점입니다. 저는 창문이 없는 백화점 처음 봤거든요. 네. 창문 없어야 거기 들어갔던 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바깥의 빛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경영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화점에 시계가 없나 보네요. 없습니다. 시계하고 창문이 없습니다.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라곤 스토리토 빌딩 가면 분명하게 예. 볼펜 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책을 싸고 항상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본하고 거래가 진행되면서 여기가 동시에 뭐인가 고난 행군 겪고 하니까 이중 삼중고에 겪으면서 외화에 대한 환상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우리가 한생 묵묵히 바치면서 예. 당과 수령을 해서 이렇게 충성다해도 아무것도 차려지는 게 없구나. 그리고 당에서 주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훈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철조박쥐구나. 평양 주민들 뭐라 하는가? 야, 이따 철조박쥐 뭐하니? 우리 집엔 가져가다야. 바가지를 푼다야. 기까지 필요 없어. 야, 표창장이 있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야 나가서 휴지도 못해. 똥수깨도 못해야. 어머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평양말 정도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네. 기국자들한테 붙기 시작합니다. 아. 그 다음 기국자들은 또 일본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예. 자기 아버지 아니면 예. 삼촌 큰아버지 통해서 돈 들여와서는 합영합작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네. 그 다음에 자가용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양, 그다음 예. 원산, 함흥에서 쭉 살아보니까 얘들이 뭐 소리치며 사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예. 이때 우리 토대 좋아서 뭐하냐. 그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아니면 캐나다라든가 해외에 동포가 있어가지고 좀 조국 방문단을 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듬뿍듬뿍 따라봐야라든가 뭐 하다못해 애인이라도 한 뭉탱이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요. 이것이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양에서 대학생활 하실 때 네. 그 또 권한의 행군 때 많은 한류 물품들이 들어와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이래서 북한 사회가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좀 보셨어요? 제가 1989년도 13사 축전 때도 평양에 있었는데 예. 그때 임수경 씨가 들어왔거든요. 예.